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총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익산 갑을 선거구는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는 양자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제3신당도 후보자를 내는 곳도 있어 정당별 득표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산 내양 일대 폐건축물 주변에 수십 년째 쓰레기가 쌓이면서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일부 기재부 땅이지만 한 개인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쓰레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해왔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군산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총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익산 갑을 선거구는 3파전으로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는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야와 신당까지 격돌하게 되면서 정당 간 자존심 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갑 선거구의 총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이춘석 전 의원이 경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현역 의원을 꺾고 곤청장을 거머쥐면서 사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익산의 고부가가치 산업, 익산의 미래를 책임질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개발청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위원인 김민서 전 익산시 의원이 공천돼 본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정치 개혁인으로서 김민서는 내 고향 익산을 위해서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진보당은 정권희 익산시 지역위원장이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선 표밭을 공략하고 있는 등 어깨를 겨루게 됐습니다. 존재감 없는 익산 정치로는 지역 발전은 고사하고 지역의 미래도 암울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 지난 40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익산 정치에도 경쟁 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익산을 선거구의 총선 대진표도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은 한병도 의원이 공천을 받아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한 의원은 오는 14일 공식 출마 선언에 이어 16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본선 선거체제를 가동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문영회 전 전주현대차 노조지부장을 단수 공천했고 문 후보는 첫 총선을 겸하게 됐습니다. 익산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황세연 도서출판 중원문화 대표를 공천 후보로 확정해 네 번째 총선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73세에 한국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저 또한 70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어 전북 익산시 을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함을 밝혀드립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는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끼리 맞붙은 경선에서 승리한 신영대 예비후보가 재선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2차 전지 소재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직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인프라랄지 이런 사전 준비들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오지성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국위원을 공천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정례에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좀 서로 의견도 듣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싶어서 그걸 정책에 방향하고 싶습니다. 익산에서 출마 입자로 언급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권태영 전 정의당 사무총장은 새로운 미래 비례대표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은 여야와 신당까지 참여한 정당 간 자존심 대결이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개혁신당이 얼마만큼 선전하느냐에 따라 지역에서도 민주당 텃밭이라는 오랜 아성을 견제하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지 여부가 당선자 외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신청한 익산갑 김수흥과 군산 김제 부안갑 김의겸 후보의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익산갑 김수흥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업체의 불공정 가능성을 들어 신청한 재심에서 신청 기한을 넘겼다며 기각했습니다. 재심위는 또 김의겸 예비후보의 선거구에서 제외된 대야와 회현면의 경선 포함이 불합리하다는 재심 신청에 대해 경선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기 전에 확정됐고 군산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예비후보는 오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지해준 군산 시민들께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에 익산과 군산 출신 정치인들이 신청했습니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접수가 지난 10일 마감된 가운데 익산 출신으로는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 위원장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또 군산 출신으로는 이근열 전 군산시 당협위원장이 신청했습니다. 한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접수에는 모두 530명이 신청했습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야면과 회현면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대야와 회현면이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로 묶였습니다. 갑작스런 선거구 조정으로 대야와 회현면 주민들의 선거 관심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야와 회현면은 최근 4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최저 투표율은 19대 50.3%와 18대 59.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내에도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이 투입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간 지역 거점병원인 전북대병원에 공중보건의 4명과 군의관 1명을 배치하고 원광대병원에도 조만간 6명의 공보의나 군의관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전북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모두 403명으로 이 중 75.7%인 305명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총선을 대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는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및 관여행위 금지 규정과 공무원의 SNS 활동 위반 사례 등을 공지하며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지난 1월 11일부터는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금품, 향응수수 행위 등 공직기강 특별 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렴주의보 정책을 시행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4일간에 걸쳐 입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30만 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학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부송동 탑천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발견됐습니다. 익산시는 어제 한 시민이 탑천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수달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익산에서 수달이 발견된 곳은 웅포면 금강유역과 함라면 장전마을 일대, 왕곡면 주교제 등입니다. 군산 내항 일대 폐건축물 주변에 수십 년째 쓰레기가 쌓이면서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일부 기재부 땅이지만 한 개인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쓰레기장으로 전락했는데요. 악취와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해왔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군산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내항의 유명한 중국 음식점 앞 3평짜리 폐건축물 주변으로 쓰레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낚시객들의 노상방뇨와 여름이면 악취 벌레들로 인근 상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서히 날이 풀리면서 벌써부터 악취 고통이 두려워집니다. 봄 되고 여름 되면은 구더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깨니까 자연적으로 일반인들도 저 쓰레기장인 줄 알고
오물 같은 거 다 버려가지 낚시꾼들은 노사방뇨는 뭐 당연하게 하는 거고. 폐건축물이 생긴 것은 40여 년 전. 3평짜리 부지 일부는 기재부 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이곳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다 지금은 방치되면서 쓰레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군산시가 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 건축법에 따라 군산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캠코는 변상금 부과 요구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건축법 제79조 보면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 증축에 관한 거는 지자체 업무예요.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군산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시정명령을 내려도 땅 주인이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에 그치지만 캠코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적용해 곧바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유재산법에 의거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법으로는 민간 토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건축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지난달 땅 주인을 찾아 시정명령을 내린 군산시. 3개월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철거는 또다시 뒷전이 될 판이지만 여전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지난 주말 군산에서 택시가 상가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반쯤 군산 신풍동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70대 택시기사와 유리 파편을 맞은 상가 주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의 한 도색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2분쯤 왕궁면의 한 도색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당시 충격으로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됐고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건조실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여산면에서 굴착기에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4분쯤 여산면 공터에 있던 굴착기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상에서 승선원을 거짓 신고한 어선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 비흥항 동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3.29톤급 어선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어선은 선장만 탑승한 것으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다른 선원 1명을 더 태우고 출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옥도면 계야도 인근에서도 승선원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톤급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잘못된 승선원 신고로 인명구조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막기 위해 불시 검문하고 있습니다. 전기 특장차 창업기업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가 친환경 물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VN 솔루션과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인 P&E 시스템즈는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와 전기 트럭용 충전 솔루션 강화를 위해 지난 7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VN 솔루션은 전기 트럭 특장차를 설계 제조하는 벤처 기업으로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제어 등의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P&E 시스템즈는 2차 전지 양산 설비 전문 기업인 원익 P&E의 자회사입니다. 익산시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 연령층에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층만 지원됐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제한도 완화됐으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제 먹거리 가격표 게시 여부와 적정 금액, 적정 중량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올해 도내 점검 대상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고창 청보리바 축제 등 3개 행사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사찰과 낙조가 절경을 이루는 김제 망해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제 진봉면 신포리에 자리한 망해사 일대는 만경강과 서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이자 만경강 하구에는 철새, 도래지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조성돼 있어 가치가 큰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승 지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자 프로배구 선수로 활동했던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전 여자 프로배구 선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주위에는 다량의 번개탄이 발견됐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완주 삼례딸기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8일에서 10일 열린 제22회 완주 삼례딸기 축제에는 5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따뜻한 기온으로 예년보다 2주가량 일찍 열린 이번 축제에선 딸기 수확 체험, 딸기를 이용한 각종 음식 만들기 체험, 딸기 초콜릿 분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딸기 14톤, 1억 8천만 원 상당이 팔려 주최 측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원광보건대가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교류 도시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유학 설명회를 진행하고 해외 대학과 공동학과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해외 대학이나 해외 고등학교 관계자 등을 학교로 초청하는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오늘부터 중학생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자기신청 장학금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진로탐구 계획서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15만 원의 탐구 비용을 군산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우수 학생에게는 재단의 글로벌 문화탐방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1,22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행안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재난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신규 발굴, 개방 데이터 활용도 상승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97.35점을 얻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점수인 58.8점보다 40점 가까이 높은 겁니다. 한편 시는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달부터 정성 담은 반찬 지원 사업을 재개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온정 나눔을 이어갑니다. 정성 담은 반찬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한 특화 사업으로 질병, 장애, 노화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11월까지 월 4회씩 진행하며 총 720만 원을 투입해 10가정을 지원합니다. 군산시 인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고독사 방지를 위한 유산균 음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30세대로 배달원이 매주 2회 유산균 음료를 방문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피게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도에서 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최고 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며 가끔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